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지금 안전자산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 가격과 채권 가격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10여 년간 월트 디즈니를 이끌어왔던 밥 아이거가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올해 말 디즈니 왕국을 완전히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디즈니의 주가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Disney chairman Bob Iger explains why he's leaving the company and how he acquired Pixar, Lucasfilm, and Marvel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테크 섹션에 나온 기사고요. 지금 보시면은 디즈니의 의장이죠. 네, 전 CEO인 밥 아이거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CEO직에서 물러날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밥 아이거가 한 말을 그대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덜 경청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조금 더 관용적이지 않게 된 것 같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현지 시간으로 1일에 퇴임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임은 사회이사였던 수잔 아놀드가 임명되면서 디즈니가 여성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역사상 98년여 회사의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아이거 의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밥 차페크에게 물려주고 이사회 의장에 오르는 대신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아이거 의장은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에 모든 논쟁을 들었기 때문에 동료들의 주장을 점점 더 무효화하고 있다. 하지만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빨리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놨네요. 나는 또 내가 해야 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더 무시하게 된 것 자체가 이때가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초기 신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난 이유는 아니지만 떠나는데 기여한 요인이 되기는 했다라고 했네요. 어찌됐든 세상은 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아이거 의장은 또 CEO가 이런 모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밥 차페크가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러한 것들을 다룰 것이고 그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는 의견도 내놨네요. 변화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루카스필름과 마블, 픽사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는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디즈니가 약 15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이 세 번의 인수로 디즈니는 지적재산권의 거물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IP를 사용해서 스핀오프 그리고 또 속편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강력한 어린이 영화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었고 주력 스트리밍인 서비스죠. 디즈니 플러스에도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해서 사람들이 매달 계속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거 의장은요, 개인관계 구축에 집중한 덕분에 여러 가지 M&A와 또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디즈니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아이거는 재임 중에 토이스토리 등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픽사와 또 마블 그리고 루카스필름 그다음에 21세기 폭스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잇따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역시 디즈니 플러스의 출범도 이끌어냈죠. 애플의 픽사 설립자 스티브 잡스와 스타워스의 창시자인 조지 루카스, 전 마블의 회장이죠. 아이크 펄머터 그리고 폭스의 지배주주인 루퍼트 멀더까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데 몇 달을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는 2019년 폭스 자산의 대부분을 인수를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완료 후 창업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창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디즈니가 있게 된 아이거 의장의 퇴임 이후에 후임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잔 아놀드가 임명되었죠.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또 디즈니의 행보에 앞으로 또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와 또 트위터의 공동 설립자인 잭 도시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개념이 모호한 웹3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lon Musk and Jack Dorsey are talking about Web3. Here's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Tech Drivers 섹션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여전히 개념이 좀 모호하죠. 네, 웹3 또는 웹 3.0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주요 암호화폐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에 이면이 있는 기술이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인터넷 버전으로 지지자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가들이 웹3를 지원할 기술과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웹1과 웹2 그리고 웹3의 옹호자들은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애플, 알파벳과 페이스북 등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메타까지 같은 소수의 대형 인터넷 회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보시면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머스크가 1995년에 빌 게이츠와 데이비드 레터먼의 인터뷰를 틱톡에 올렸는데요. 나는 웹3가 현실적이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현실보다 마케팅 유행어처럼 보인다. 단지 10년과 20년, 30년 후에 미래가 어떨지 궁금하고 2051년에는 미친 미래처럼 들린다라고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내용들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Has anyone seen Web3? I can't find it. 웹3에 대해서 본 분 계신가요?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들이 인센티브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트윗을 통해서 개념들의 팬들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궁극적으로 다른 레이블을 가진 중앙 집중식 개체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VC들에 의해서 지지자 군단은 궁극적으로 인터넷의 힘이 VC가 아닌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의견과 소수의 회사나 투자자가 관리하기엔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트윗이 9시간 만에 26,500개의 라이크를 받았고요. 5,900개 이상의 리트윗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매우 틀렸다거나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또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인 기업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NFT, 디파이죠.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D앱, 탈중앙화 앱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웹 3.0 순으로 투자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다가오는 웹 3.0의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오프닝벨 시청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향방을 또 전망을 또 전해주실 분이죠.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또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의 한 4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이죠.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3일 만에 하락한 이후에 4일째 반등세를 보였는데 시장에 3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스탠스, 시장 어떤 달래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회주출 법안 통과 가능성 이런 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가장 주목했던 점들은 봉쇄를 할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봉쇄는 없을 것이다. 이 내용들이 가장 시장에 든 안도랠리 성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각국의 어떤 봉쇄가 들어가면서 공장 가동 중단 이런 코드 이제 어떤 시스템 물리 시스템의 마비, 물가 폭등 이런 점들이었는데 작년 3월과 같은 어떤 봉쇄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시장의 어떤 안도렐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택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진단 키트 5억 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 자택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1,000명 이상의 의료진을 풀가동하겠다. 자,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오미크론이 걷잡을 수 없다. 2배 이상 빠르다. 3배 이상 빠르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중증 환자가 없을 것 같다. 사망자도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안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유럽발,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유럽에서 봉쇄를 시작해서
혹시나 이제 미국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우려스러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코멘트가 어떤 시장에서 가장 큰 안도랠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모처럼 만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 여행 관련주가 반등세를 보였다.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주출 법안입니다. 사실상 이미 이제 작년과 금년의 다른 점들은 지금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리오프닝, 테이퍼링 그리고 이후에 금리 인상 스탠스, 주식시장을 투자하고 싶은 위험자산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무엇보다 어떤 사회주출 법안 이런 점들이 상당히 어떤 주가를 다시 한번 재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주출 법안이 내년 1월 달에 민주당 쪽에서 원내대표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점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이에 따른 지출, 여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이런 쪽이 사회주출 법안 어떤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미국의 다시 한번 어떤 테슬라라든가 리비안 이런 전기차 섹터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고요. 그리고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섹터가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추가 하락세를 보였던 이런 전기차 섹터 그리고 태양광 섹터가 우리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적인 세계적인 구도는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봐서는 테이퍼링 속도가 나오면서 유동성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어떤 미국의 FOMC 어떤 그 이사들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빨리 3월달에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물가 지수에 관련된 어떤 지표가 시장으로 봐서는 빨리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주출 법안 통과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미국의 어떤 매파적인 스탠스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만 주가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은 시장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전일 어떤 코멘트들은 어떤 정부적인 스탠스는 힘들 때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서 상당히 매매 스탠스를 삼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뉴욕 증시를 놓고 보면은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고 악재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어서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승세가 좀 더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 단기적으로는 지속되겠지만 네네. 큰 그림은 현재로 봐서는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 구조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작년하고 정반대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작년에는 물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낚싯대를 대충 던지면 고기가 물렸다. 근데 지금은 물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물이 몰려 있는 구간에만 낚시를 던져야 물고기가 잡을 수 있다.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구조는 물론 내년 3월까지는 아직도 그래도 테이퍼링 가격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유동성은 그래도 줄지만 지속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유는 있다. 이런 쪽의 해석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여전히 생각보다 빠른 이런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결과가 나온 쪽은 아니고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 연설 때문에 어떤 안도랠리가 보였지만 이런 구조가 정말 예상대로 큰 어떤 파장이 적다라든가 그리고 어떤 강도 높은 중증 환자가 적다, 사망자도 적다 이런 점들이 서서히 확실시된다면 어떤 시장은 안도랠리가 더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내용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파상 속도가 크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봉쇄에 들어간다. 물가가 우려돼서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스피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가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있던 이런 안도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큰 그림은 힘들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낚시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 리비안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전기차가 낚시터에서 물이 모여 있는 데 같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데 같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보여집니다만 네.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런 쪽이 성장 속도가 내용들 보시게 되면 물론 테슬라라는 퍼가 1000배가 넘는다. 네. 부담스럽고 또 한쪽에서는
대주주 리스크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성장 속도로 봐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현대차가 2026년까지 170만 대, 무려 170만 대를 팔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빨라진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단기적으로 물량 출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 과거의 어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간중간마다 물량이 출회되면서 빠졌지만 20년, 30년 동안에 올라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성장주가 확실히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매물이 추돌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긴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뭐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또 이제 뉴욕 증시와 또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중에서 리오프닝주들 특히 항공과 호텔, 레저 이쪽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이런 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반대로 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행주라든가 뭐 항공주, 뭐 호텔 관련주들 이런 주들은 뭐 반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들은 이 오미크론 확산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항상 리오프닝 관련주가 뭐 2달 전에도 그렇고요, 뭐 3달 전에도 그렇고, 뭐 1년 동안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는 해결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마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단발매에 그치고 뭐 지속적으로 지금 끝없이 추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 한편으로 봐서는 여행주라든가 이런 점들은 이제 뭐 낙폭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오미크론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 측에서는 뭐 낙폭에 따른 반등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꼼꼼하게 뭐 수급을 체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또 수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가 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조금 잘 갈 수 있는 만한 종목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밤에 또 지금 채권 가격 같은 게 좀 많이 빠지면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연말도 있고 배당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금융주 쪽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당 관련해서는 뭐 사고자 하는 쪽이 있다면 반등의 새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매니저 쪽에서 이 시점에서 과연 뭐 과거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투자 수익이 많이 높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이 빠진 뭐 퍼밸류가 한 배도 안 되는 저런 은행주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이제 경기 민감주를 사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 쪽을 택할 건가? 그래도 성장성이 확실하게 보장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그런 종목을 택할 건가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매니저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 이제 연말을 맞았기 때문에 뭐 배당이라도 받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은행주라든가 이런 쪽을 뭐 사는 것들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큰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 과연 이런 쪽이 싸기 때문에 워낙 싸기 때문에 사놓고 보자. 밸류션이 싸다. 뭐 갭 메꾸기 차원이다. 이런 거는 맞은 것 같은데 보다 더 나은 어떤 수익률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성장주 쪽에 포커스를 두는 쪽이 뭐 시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리비안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리비안 같은 경우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 섹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올해 또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미국의 이 추가적인 어떤 지원 이런 쪽이 지금 사회간접자본 뭐 1.75억 달러인가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포커스가 전기차 충전소 이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관련주가 지원 정책에 따라서 뭐 전기차가 희비가 엇갈리는데 현대차도 지금 뭐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를 했고 전일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딱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현대차의 추가적인 전기차 확보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현대 엔지니어링 이 큰 투자 관련주들이 모두 다 수소차에 진출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전일 다시 어떤 수소차 관련주, 일진 뭐 솔루스 관련주들, 네. 일진하이 솔루스 관련주, 수소차 탱크 만드는 관련주가 뭐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도 반등세를 보였고 특징적이고 또 하나 특징주가 폐배터리 만드는 관련주가 전일 모처럼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전기차의 관련 흐름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은 차치하더라도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무엇인가라고 볼 때 여전히 전기차이다. 뭐 이런 쪽이 뭐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전일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NPC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폐배터리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원재료 가격대가 급속도를 뭐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원재료 가격 상승,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 이런 쪽이 대부분 이제 원재료입니다. 근데 이런 원재료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 뭐 이런 재료를 갖다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배터리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쓴 배터리는 한쪽에 이제 뭐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런 폐배터리에서 살아있는 이런 니켈, 코발트, 망간을 다시 한번 추출해서 2차 전지에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쓰자는 차원에서 다시 폐배터리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2050년까지는 최대 600조 원까지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2030년도에는 뭐 20조, 그다음에 이제 2030년 뒤에 2050년도까지 600조까지 성장할 거다. 그 의미가 상당히 지금 뭐 퀴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기존의 배터리를 필요한 부분을 다 재생산하겠다. 자,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어떤 시장이 화두가 되면서 NPC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이제 공동 합동 이제 폐배터리를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SK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제 폐배터리 진출을 선언했고요. 관련주들이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전일 모처럼 만에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가야 될 국면들, 뭐 우리나라 어떤 정부 정책 스탠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는 이제 성장성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영업이익률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 2060년까지 어떤 재무지표가 확실하게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영업이익 성장률이 확실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위험자산이 힘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그때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과 함께 주가가 재상승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런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계속해서 뭐 단기적인 스탠스는 뭐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떤 관심권에 두는 거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진출 얘기를 했더니 다른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런 로봇 관련주를 M&A 할 걸로 보는 겁니까? 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앵커님 말씀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과연 가장 큰 모멘텀은 무엇일까요?라고 시장에서 많이 질문하는데요. 네네. 그에 따라서 가장 두 가지 축이 바로 첫 번째가 M&A고요. 두 번째가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미국에 진출하고 네네. 있는 파운더리가 네. 과연 어느 정도 성장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로봇 관련 진출에 대해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LG전자 같은 경우 로봇 사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로봇 사업을 인수했었고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분명히 한쪽에서는 로봇 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관계사를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뭐 이런 부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제조업을 로봇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뭐 로봇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뭐 24시간 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어떤 불만을 얘기하지도 않을 거다. 네. 뭐 화장실도 안 갈 거다.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이달은 이제 어떤 그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얘기는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과연 제조업 입장에서는 로봇을 통해서 생산하게 되면 뭐 생산 속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진출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는 미국 쪽에서도 여기에 뭐 내용이 많이 나왔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설계를 이제 삼성 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텔을 비롯해서 생산 설계를 하는데 그에 따른 모두 만드는 쪽은 뭐 대만의 TSMC가 뭐 40년 전 전통을 가지고 계속 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그 만드는 쪽에 이제 뭐 그런 뭐 설계를 맡기는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미국 쪽에서도 이제 뭐 물론 일부에서는 뭐 TSMC가 여전히 건재하지만 뭐 삼성전자는 뛰어든 지가 물론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만 미국 쪽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를 진출하면서 이제 그런 설계 업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과연 삼성전자도 LG전자 같이 로봇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할 건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가 뭐 성장성은 분명해서 이제 일부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수익성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쪽에서 로봇가 뜨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어느 로봇을 인수할 건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물론 충분히 뭐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미국 쪽에 진출한 뭐 그런 파운드리 쪽도 과연 삼성전자가 로봇을 통해서 뭐 그런 생산을 대체할 건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 다시 한번 관련주가 지금 얘기가 막 올라가고 있지만은 사실 삼성전자가 누군가를 M&A를 했다든지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간택되지 않은 친구들은 떨어지겠네요. 그런 내용들은 아직 이제 뭐 쉽사리 단정짓을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시장이 아직 뭐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봐야 되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타진해 보는데 뭐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에 따른 영향들은 뭐 더 올라갈 거고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뭐 이제 물량이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한 축이 분명히 이제 로봇 쪽이 성장성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끌고 갈 것 같고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뭐 자율주행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산업용 로봇 이런 쪽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뭐 청소용 로봇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쪽이라든가 뭐 배달하는 쪽 심지어는 안내원 이런 쪽도 이제 전부 로봇이 도맡아 할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계속해서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로봇 관련주 어제 굉장히 좀 큰폭으로 상승하는 흐름 좀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또 LG전자 또 현대차 좀 좋은 흐름 가져간 이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현대차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막 한 25만 원 정도 가고 있었고 50만 원을 가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뭐 못해도 30만 원 갈 거다 이랬는데 지금 20만 원대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지금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놓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과거에 뭐 10년 전에 현대차가 뭐 그 삼성역 쪽에 그 부지를 사면서 뭐 외국계 사이드 댁에서 실망했다, 뭐 팔고 떠났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뭐 10년 넘게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어떤 전기차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였는데 또 밀리는 모습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어떤 매니저는 현대차를 팔고 테슬라를 사자. 물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전기차다. 이런 쪽을 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가 다시 한번 이제 간밤에 대한 뉴스 중에 가장 큰 카테고리가 바로 이런 현대차의 전기차 진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외국계 매니저라든가 시장에 대한 매니저가 상당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뭐 미국의 리비안 같은 경우도 왜 나오자마자 기대를 모았는데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할까 이런 점들은 지금 뭐 테슬라를 보게 되면 어떤 공장 가동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라든가 공장 가동의 확대.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삼성전자와 테슬라 주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테슬라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삼성전자는 횡보를 보이고 있고 가장 큰 점들이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애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다변화 시켜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쪽도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게 자동차를 팔자 이게 아니고 자동차를 파는 거 이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다양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는 어떤 충전소를 우리가 이용할 때 이미 뭐 충전소가 유럽 쪽에 뭐 거의 다 이제 깔려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동차가 여기에 대해서 충전을 하려면 이제 뭐 그래도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또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이미 뭐 망이 충분히 깔려 있고 이런 뭐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수십 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플랫폼 사업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수익성을 다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런 플랫폼 기반을 누가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수익성을 다변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제 과연 현대차가 어느 정도 경쟁 있게 갈 건가 이 부분들을 시장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에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성장성을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갈 건가를 어떤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보면서 테크니컬하게 매매를 하셔야 될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어요. 그 중에서 어제 이제 상한가 친 MPC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효성첨단 소재도 뭐 이제 폐배터리 시장 규모 쪽에도 굉장히 성장이 이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장주가 될 것 같은 MPC 지금 가격이 아직도 메리트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매물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폐배터리 성장 가능성이 어떤 충분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우면 뭐 다른 쪽에 예를 들면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MPC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미 뭐 현대글로비스와 협업을 하면서 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물론 지금은 1등주만 투자하라.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상승한다면 사실은 그쪽을 공략해야 된다는 점은 뭐 기정사실인데 네. 뭐 중간중간마다 또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공략하는 전략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파워로직스 이런 부분도 뭐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들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꾸준한 수익성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서 체크하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로 또 코스모 화학과 파워로직스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뭐 더 말씀을 나도 알아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복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나중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